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흥미로운 우리 주변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해 인체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까지 닿는 매혹적인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켜는 전구 있죠? 그 전구를 달구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심장 내부의 첨단 기술과 완전히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복잡한 수식 같은 건 다 내려놓을게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뼈대입니다. 1번, 전력과 열의 기본 법칙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의 마법, 인체의 정교한 전기회로, EKG,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공장치까지 훑어볼 텐데요. 단순한 전구의 물리학이 어떻게 심장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됐는지 바로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전력과 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매일 폰을 충전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직관에 살짝 도전을 해볼게요. 흔히들 전기 다 썼어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류가 전자기기를 통과할 때 실제로 전류가 닳아 없어질까요? 기계를 통과하고 나면 전류의 양이 팍 줄어들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던 오해가 여기서 깨집니다. 정답은 아니요. 전류는 절대 소모되지 않는다입니다. 전류는 일종의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배터리에서 출발한 5A의 전류는 기기를 통과한 후에도 똑같이 5A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바로 배터리가 품고 있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만 저항기에 쏙 전달돼서 빛이나 열로 나오는 거지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양 자체는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럼 전선 안쪽을 미시 세계로 엄청나게 확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막 움직이는 전하들, 그러니까 전자들이 도체 안에 고정된 원자들하고 쾅쾅 부딪히는 겁니다. 마치 꽉 막힌 길을 뛰어가면서 장애물에 계속 부딪히는 셈이죠. 이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마찰을 일으켜 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선이 뜨거워지는 이유고 우리가 학교에서 외우던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의 변화량이라는 법칙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알면 일상의 미스터리 하나가 풀려요. 오래된 백열전구 켤 때 유독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전구가 펑 하고 끊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차가운 상태의 필라멘트는 저항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는 순간 막아주는 게 없으니 전류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전류 스파이크가 물리적 충격을 줘서 전구를 끊어버리는 거죠. 일단 전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나면 방해물이 생겨서 전류가 알아서 얌전해지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저항의 소멸과 초전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 성가신, 저항이 마법처럼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인류는 이 마법을 꽤 오래전부터 쫓아왔습니다. 1911년에 수은을 영하 269도, 그러니까 4.2켈빈으로 얼렸더니 전기 저항이 돌연 0이 되는 기적이 발견됐죠. 1986년에 30켈빈 장벽이 깨졌고 지금은 이티륨 같은 걸 써서 92켈빈까지 왔어요. 아예 우리가 사는 이 실내 온도,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찾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항이 0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완전 SF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항이 없으니까 전기를 한번 흘려주면 배터리를 빼도 몇 년이고 영원히 흐릅니다. 게다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초전도체가 내부의 자기장을 밖으로 쫙 밀어내요. 그 위에 자적을 두면 밀어내는 힘 때문에 허공에 둥둥 뜹니다. 마법 양탄자가 따로 없죠? 자, 세 번째 챕터, 생명의 전기 회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차가운 금속 얘기였는데 이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방금 본 그 법칙들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전기 회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심장 말이에요. 그냥 피를 짜내는 고기 펌프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기 회로 기판이에요. 우심방에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우리 몸의 천연 배터리 역할을 하죠. 여기서 전기 스파크가 탁 튀면 방실결절로 신호가 모여서 살짝 숨을 고른 다음 푸르키니의 섬유라는 핏줄 같은 전선을 타고 심장 전체로 쫙 퍼집니다. 전압은 고작 1mV밖에 안 되지만 이 미세한 전기가 거대한 심장 근육을 쥐어짜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에요. 이걸 세포 단위로 쫙 당겨서 보면 탈분극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상시 세포는 바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인데
신호가 오는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외부에 플러스 이온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려 250m초, 그러니까 1초에 4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됩니다. 이 짧은 전기의 파동이 바로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스파크입니다. 네 번째, 심전도와 회로 문제입니다. 기계 고장나면 공학자들이 회로도 보잖아요? 의사들도 이 생체 회로를 볼 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의학 드라마 보면 나오는 삐삐 하는 심전도 그래프, EKG가 바로 그거예요. 알고 보면 엄청 논리적입니다. 처음에 살짝 올라오는 P판은 수축할 준비를 하는 신호고요. 그 다음 팍 하고 엄청 뾰족하게 솟는 QRS파, 이때가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는 메인 펌프질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T판은 세포들이 다음 박동을 위해 스스로를 전기적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근데 이 완벽한 회로에 합선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부으면 저 뾰족하던 QRS파가 뚱뚱해집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P파랑 QRS파가 박자를 못 맞추고 따로 놀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맨 아래에 있는 세동이에요. 이건 그냥 막 혼란스럽게 지글지글 떨고만 있는 겁니다. 펌프질을 못하니까 피가 안 돌고 그대로 두면 정말 치명적이죠. 말 그대로 심장 내부에 심각한 단락, 쇼트가 나온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 생명을 구하는 인공장치들입니다. 우리 몸의 회로가 이렇게 고장났을 때 공학자들의 기술이 생명을 구하러 출동합니다. 만약 심장 배터리가 약해져서 너무 느리게 뛴다면요, 이때 인공 심박동기라는 걸 가슴 피부 아래에 넣습니다. 일종의 생체 메트로놈이에요. 이 안에 아주 오래가는 배터리랑 축전기가 들어있어서 1분에 한 60번씩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약한 전기 펄스를 톡톡 보내주는 겁니다. 심장을 해킹해서 정상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본 세동처럼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친 듯이 파르르 떨고만 있으면 어떡하죠? 이건 심박동기로는 어림없어요. 이때는 이식형 제세동기, 즉 ICD라는 게 필요합니다. 몸속에 넣는 응급실이에요. 심장을 24시간 감시하다가 멈출 것 같으면 무려 800볼트의 충격을 빵 쏴버립니다. 폰 충전하는 전기 법칙으로 멈춰가는 심장을 강제로 재부팅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정리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심박동기가 부드러운 펄스로 심장을 살살 달래며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면 제세동기는 125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특수 축전기를 써서 비상 상황에 800볼트를 쏟아붓는 구조대원인 셈이죠. 공학이 우리 몸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선을 뜨겁게 달구던 그 전기 법칙이 저항을 없애는 마법을 부리더니 끝내는 누군가의 심장까지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P=I 제곱 R의 법칙이 전구 필라멘트도 태우고 인간의 생명도 살리는 겁니다. 물리학이란 게 그저 칠판에 적힌 차가운 공식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아주 따뜻한 기술이었네요. 오늘 밤 방에 불을 켤 때 스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우주를 움직이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일한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